치매를 앓던 80대 아버지와 15년 동안 아버지를 돌봐왔던 50대 아들이 같은 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픈 배우자나 부모의 건강을 돌보다 무너져간 노후의 삶. 신체적, 정신적 고충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위협받는 일상은 급기야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1,000만 명 시대. 급속한 고령화에 저출산 위기까지 더해지면서 돌봄 서비스 인력난과 비용 부담은 짙어지는 노노 간병의 그늘을 걷어낼 해법은 없는 걸까? 오늘의 팩트체커 김혜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조금 전 영상에서 본 것처럼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이른바 노노간병 문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요? 네, 고령 인구가 늘면서 노년의 배우자가 서로를 돌보거나 나이 든 자식이 노부모를 간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변에서는 80대 할머니가 남편을 병간호하거나 아니면 60대 자녀가 노부모를 간병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돌봄을 받아야 할 시기에 오히려 가족 간병을 책임진 이들은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롯이 짊어진 부담이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회 노노간병의 실태와 제도적 한계, 그리고 해법을 살펴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팩트 추적 제작진이 찾은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올해 83살인 이정자 할머니 부부의 보금자리입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겐 이 공간이 사실상 병원과도 같습니다. 6년 전 평생의 반려자에게 찾아온 치매라는 병. 그 뒤부터 할머니는 간병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자, 이리 와. 나 자꾸 또 떨어져. 딱지는. 매일매일 아픈 배우자를 살뜰히 챙기는 할머니. 자꾸 허리 탁 펴고 걸어가 볼까? 병간호 초기. 남편의 모습은 특히 감당하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폭력이 왔었어요. 폭력. 그래가지고 방에 있는 텔레비고 뭐시고 다 조져버렸어요. 기운도 좋아. 2대나 없애버렸어요, 텔레비를. 다행히 폭력적인 성향은 치료됐지만 간병의 무게까지 덜진 못했습니다.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시치러 가자 하면 또 따라 나오고 어디로 가. 근데 화장실을 잃어버려요. 어디로 가? 나 어디로 가서 싸야 되지? 그러니까 있어야 돼요, 내가. 여전히 남편은 할머니의 도움 없인 일상생활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봐. 옆으로 해봐. 응. 난 모르니까 아파한테 또 딴 데 같이 내 어디야 물어봤어. 자신보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센 남편을 홀로 돌보는 것 자체가 벅찬 상황. 덩달아 할머니의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부정맥, 고혈압, 관절염 등 노년 질환에 극심한 어깨 통증까지. 할머니는 수술을 고민 중입니다. 양쪽 어깨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씩 해야 돼. 지금 왼쪽을 먼저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엄청 안 좋아요. 이 그릇을 치고 나면 이 손가락이 아프기 시작하면은 이 어깨까지 다 아파버려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간병의 터널. 그러나 할머니는 몸이 허락하는 한 무거운 짐을 오롯이 감당하려고 합니다. 멀리 떨어져 사는 자식에게 아무런 부담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어떻게 돼버리면 아들한테 힘이 들잖아요. 이게 아들한테까지는 그렇게 많이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요. 내가 건강이 허락되는 한은 아버지 하나를 좋게해야지. 그 점이 진짜 우리 아들한테는 미안해요. 진짜. 할머니께서 아들한테까지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미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님들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숙연해지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83살의 연세에 간병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팩트추적 제작진이 이정자 할머니의 댁을 방문한 날 할머니는 발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8월에 집안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던 건데요. 할머니는 바로 병원에 가지 못하고 밤마다 통증을 참고 지내다 최근에야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간병하는 할아버지는 장기 요양 1등급이라 방문 요양사가 매일 3시간씩 댁으로 찾아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방문 목욕 서비스도 지원되는데요. 하지만 그 외 대다수 시간은 온전히 할머니의 몫입니다. 결국 간병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83살 고령의 할머니도 갈수록 지쳐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80이 넘은 어르신이 매일매일 남편을 간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 안타까운데 그런데 이런 노노 간병 사례가 비단 노부부만의 문제는 아니라면서요? 네, 노년의 자녀가 더 나이 든 부모를 간병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65살 곽현원 씨가 90살 노모와 거주하는 인천의 한 아파트. 3남매 중 유일한 딸인 곽 씨는 4년째 어머니를 돌보고 있습니다. 치매에 거동까지 불편한 90세 노모의 간병인이 된 겁니다. 엄마 상태는 전혀 이제 대소변도 못 가리고 그리고 우리를 전혀 알아보지 못해요. 자식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곽 씨의 어머니는 하루 대부분을 침대에서 보냅니다. 매 순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네, 조금 이뻐. 먹기 싫어요. 어느 순간 아이가 되어버린 사랑하는 엄마. 곽 씨는 그런 어머니를 바라볼 때면 가슴이 저려옵니다. 깨끗하게 갈아줘야지 개운하잖아. 누가?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가는 간병인의 삶. 곽 씨의 노년은 병간 후 시작 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삼시세끼 식사 준비에 기저귀를 갈고 목욕까지 모든 걸 어머니 간병에 맞추고 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외출도 피합니다. 60대 중반, 자신의 몸 역시 섬치 않지만 제가 원래 이제 신경경색으로 저도 여기 스탠드 박아서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제 병원을 그 약은 이제 평생 먹어야 하는 거고 여기 어깨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가끔 정형외과에 이제 가서 물리치료 좀 받고. 화장실에서 넘어진 엄마 몸에 생긴 멍자국이 가슴에 박히는 그런 딸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또 딸 하나라고 사랑으로 키워줬는데 제가 효도를 못한 것 같아서 마지막까지는 효도하고 싶어요. 후회는 안 하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효도하고 싶단 말이 참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네, 곽 씨처럼 가족의 간병을 책임진 사람들은 힘들고 외로운 간병 생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삶 자체가 간병에 매몰되다 보니 사회적 고립 상태에 빠지게 되고 또 직장 생활을 그만두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앞선 두 분의 경우에는 나라의 도움을 일부 받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두 사례 모두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65살 이상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이 제도는 지난 2008년부터 도입됐습니다. 장기 요양급여는 크게 수급자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와 요양시설 등에 입소하는 시설급여, 그리고 장기 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현금 급여로 구분됩니다. 2022년 기준 재가급여 78.4%, 시설급여 21.6% 비율로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재가급여 수요가 많은 것 같은데 이걸로 지원이 충분합니까? 재가급여는 방문 요양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급자 등급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고 서비스 제공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방문 요양의 경우 1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하루 최대 4시간에 불과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사실은 하루 종일 필요하죠. 그 시간 갖고 안 되는 거죠.
그 사이에서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면서 개인에게 그 책임을 오롯이 떠넘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경제 활동을 접고 간병에만 매달리는 현실을 고려하면 지원 금액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작진이 만난 곽현원 씨는 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활용해서 자신을 어머니의 가족 요양보호사로 등록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둬서 아무런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매월 65만 원 남짓되는 가족 요양급여를 생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분들은 그나마 도움을 좀 받는 건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요? 네, 아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화면 보시죠.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건강보험공단의 조사와 심사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여기에서 장기 요양 대상으로 인정돼야 요양 등급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그런데 집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 상당수는 첫 단추인 장기 요양 보험 등급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기준 63.5%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건강은 안 좋지만 등급을 인정받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혹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혹시 들어보셨을까 안 해서. 들어봤는데 잘 모르지 우리. 도입된 지 16년이나 됐지만 여전히 홍보와 제도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대상자가 노인 등의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고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본인이나 가족한테 맡겨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잘 알지를 못하는 거죠. 정작 돌봄을 받아야 할 노인이 제도의 울타리 밖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배뇨와 배변, 식사, 목욕 등 일상생활에서 간병이 필요한지 등을 확인한 뒤 요양 등급을 매기는데요. 변동성이 큰 노인 건강의 특성을 감안할 때 관찰 기간이 짧고 심사 과정 또한 면밀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등급의 판정을 받으면 3개월 뒤에나 재심사 신청이 가능한 만큼 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노인은 본인의 컨디션이 좋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등급 판정의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한 번의 방문 조사로 거의 다 결정된다고 봐야 돼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 더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빨리 보완해야 할 것 같은데 이와는 별개로 간병비도 문제잖아요.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처럼 노인을 병간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견디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간병을 맡은 사람이 은퇴한 고령자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 장기요양 1등급을 받더라도 방문 요양사의 돌봄은 하루 최대 4시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가족이 돌보거나 별도로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비용, 대다수 노노간병 가구에선 엄두도 못 내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개인 간병인 고용 비용은 하루 평균 12만 2천 원, 한 달 370만 원에 육박합니다. 이는 65살 이상 가구 중위소득의 1.7배에 달하는 돈입니다. 네, 간병비 부담이 상당한데 간병인을 쓸 여력이 안 되니까 가족들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다 보니 간병에 지치게 되고 또 비극적인 사건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60대 남성이 희귀병을 앓던 아내를 3년 넘게 돌보다가 숨지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경찰에 자수한 남편은 오랜 간병에 경제적으로 지치고 막막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네, 이게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른바 간병살인이라는 말까지 생겨날 지경이지만 우리나라엔 정확한 통계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간병의 비극, 특히 노노간병의 현실을 더는 외면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지난 7월 기준 우리나라의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19.5%가 노년층입니다. 내년에는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 진입이 확실시됩니다.
유엔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는 만큼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 간병이 더는 남의 일이 아니란 의미인데요. 상황의 심각성을 정치권과 정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돌봄 통합 지원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준비 작업 역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원래 살던 곳에서 의료와 요양 등 돌봄 지원을 받도록 돕는 책임이 정부와 지자체에 부여될 예정인 겁니다. 과연 이런 대책이 노노 간병의 근본 해법이 될 수 있는 걸까? 팩트추적 제작진은 2026년 법 시행을 앞두고 시범 사업이 진행되는 광주광역시 서구를 찾아갔습니다. 전국 최초로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하는 등 방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당은 괜찮으세요? 네. 요즘 운동은 좀 하신가요? 활동은 좀 밖에 나가요? 밖에는 못 나가죠. 네. 그럼 집 방 안에서만 활동하세요? 네. 가정 내 돌봄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반응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요양시설에 아직은 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정 안 되면 요양시설로 가지 지금 시설로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도 원하지 않고요.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같이 좀 늙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시죠? 네. 지자체 또한 돌봄 노인의 건강 상태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의욕적입니다. 이분들이 필요한 순간에 주치의 선생님한테 조언을 받으시면서 본인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제일 초점이 됐었고, 저희가 올해 그 5,000명 중에서 1,000명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이 가정 방문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을 초점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시범 단계라고는 하지만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곳은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불과 12곳. 이미 1,000만 노인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의료시설과 전문 인력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지금 서울에 와 있는 의료 인력, 그다음에 돌봄 인력, 이 구조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인력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각각 지역에 맞는 그들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 최적화된 모델로 만들어서 그 지역의 통합 돌봄의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여기에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간병비 부담 경감까지 하나같이 세금이 들어가는 사안인 만큼 노노 간병에 대한 인식 전환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입니다. 지금 이제 노인 돌봄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삶을 영위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내가 돌봄을 받을 그 나이가 됐을 때 지금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그냥 넘겨짚을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서. 네, 결국 노노 간병은 우리 사회가 다 같이 고민을 하고 또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같네요. 네, 앞서 언급한 중장기적인 대책 이외에 부정수급 관리 감독을 강화해 노인 장기 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또 요양등급 심사 과정 개선과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의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팩트 추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조차 시청자 여러분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